이번 단어는 발전기, 즉 충전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장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도체 주위에는 자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죠. 이렇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과 그 다음에 쿠롱의 법칙에 의해서 충전장치에는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먼저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자석과 그 다음에 유도 전기를 이용해서, 즉 전자석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자석의 예를 보게 되면 항상 두 개의 극성으로 이렇게 띄게 됩니다. 이 내부의 원자와 전자의 구성을 보게 되면 아주 일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영구자석을 반으로 이렇게 잘랐다 하더라도 자른 부분은 역시 N극, S극을 형성하게끔 자석은 내부의 구성 물질이 이렇게 안정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정은 반발력을 일으키고 이종은 흡입력을 일으킨다. 앞에서 전기 기초에서 배웠죠.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즉 유도 기전력이 바로 충전장치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석에는 자계와 자력선이 만들어지는데, 자석이 작용하는 범위를 자계 또는 자장이라고 한다. 즉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석의 힘, 즉 자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자력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력선을 변화시키는 것을 전자유도작용이라고 하며, 전자유도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체와 자력선을 변화시켜서 발생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자력선을 변화시켜서 발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는 어떠한 설치 방법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느냐 하는 설치 구조의 방법이지 발생되는 전기 발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N극, S극, 즉 자석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도체를 변화시켜서 움직임을 주어서 전기를 발생시키게 하는 것이 전자 유도작용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렌츠의 법칙이 나오는데,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은 코일 내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이 현재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코일이 감겨져 있는 이러한 도체에다가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이 자석 힘에 의해서 도체는 자장이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동시에 코일 내에서는 전기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즉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자석을 멀리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코일 내에는 자석의 방향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는데, 자, 앞에서 우리 기동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또 이용합니다. 따라서 기동전동기는
기동전동기는 발전기를 역으로 이용한다. 즉 반대로 생각한다면 발전기는 기동전동기를 역으로 이용을 한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석이 N극, S극에서 자개가 이렇게 흘렀을 때 도체를 정직각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이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이 도체는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는 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습니다. 이거를 발전기에서는 역으로 이용하면 도체 내에는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자석이 형성된 곳에 도체를 정직각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기동전동기에서 반대로 도체를 이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도체 내에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이 되더라. 즉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더라 하는 것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자장이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 도체를 엄지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가운데 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렌치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발전기에서는 전기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이 발전기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이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도체를 움직여서 자개 속의 도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이렇게 자개를 도체 내에서 변화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여기에 따라서 발전기의 종류가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류 발전기이든 교류 발전기이든 자, 우리 앞에서 전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직류 전기와 교류 전기. 직류 전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 흐름이 있는 것이 직류 전기였고 교류 전기, AC 전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전류 흐름 방향이 바뀌는 것이 교류 전기라고 했습니다. 자,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그럼 어떤 전기냐? 전부 AC, 교류 전기가 됩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도 AC요. 그 다음에 교류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도 AC 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전기를 만들어냈을 때는 전부 직류 전기를 사용을 했다 그랬죠. 즉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만들어낸 직류 전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 직류 전기는 생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유용성이 떨어져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류 전기를 일으키는 이러한 발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이든 교류 발전기이든 발생되는 전기는 전부 교류 전기이지만 설치를 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직류와 교류로 나누어진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에 사용이 되는 발전기. 예전에는 직류 발전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직류 발전기는 상당히 전기 발생하는 게 특히 자동차에서는 저속에서 발전 성능이 떨어지며 역시 전동 모터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부피도 커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현재 교류 발전기가 개량이 돼서 교류 발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직류발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는 전동 모터를 거꾸로 이용한다 그랬죠. 따라서 내부 구성품들도 전동 모터와 아주 흡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전기자가 있습니다. 전기자, 기동 모터에 전기자 있었죠. 그다음 바깥쪽에는 계자 철심과 개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역시 또 정류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브러쉬가 접속이 되어 있죠. 다만 앞쪽에는 전동기에서는 자동차의 기동 전동기에서는 플라이휠과 접속하기 위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피년기어가 설치되어 있지만은 이 전기자를 회전시키기 위한 분리만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가 회전하게 되면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철심에서 발생된 자장을 전기자 코일이 자르면서 발생된 전기를 정류자를 통해서 외부로 이렇게 공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출력을 제어하기 때문에 전동 모터의 종류 중에서도 분권 방식을 사용하는 게 직류 발전기입니다. 자, 분권 방식은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죠. 따라서 전류로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분권 방식을 이용합니다. 또한 이 직류 발전기에서는 최초의 전기를 발생시킬 때 남아있는 초기 잔류자기를 이용한다. 즉 여기서 이 잔류자기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전기자 코일에 전원이 공급이 돼서 계자 철심이 자석이 됐다가 전기자에서 전기가 발생이 돼 가지고 쭉 이용을 하다가 회전이 멈춰지게 되면 계자 철심은 일정 시간 동안 자석의 힘을 띠게 되겠죠. 이거를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잔류자기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특별히 전원 공급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자려자식 발전기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에서 발생된 전기는 우리가 앞에서 AC 발전기든 DC 발전기든 전부 교류 전기를 발생시킨다 그랬죠. 자,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 DC 전기죠. 따라서 AC 전기를 DC 전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바꿔주는 것을 정류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직류발전기에서는 정류작용을 브러쉬와 정류자를 통해서 직류전기로 바꿔주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자 코일에서 정류자를 통해서 브러쉬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AC 전기가 DC 전기로 바꿔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직류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브러쉬에 의해서 직류로 정류를 하기 때문에 브러쉬의 수명이 짧아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잔류자기로 기초로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충전 성능이 떨어진과 동시에 초기에 전기 발생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자, 이 직류 발전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전압 조정기, 그다음에 전류 조정기, 컷아웃 릴레이 이렇게 세 개의 조정기를 둠으로써 3유닛 조정기라고 부릅니다. 이 3유닛 조정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역시 또 직류 발전기의 특징이 되겠죠. 자, 이 직류 발전기든 교류 발전기든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발전기에서 발전되는 특성을 알아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의 출력 제어는 일반적으로 전기 발생이 코일의 권수, 즉 전기자 코일이 많이 감길수록 전기 발생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자석의 세기, 계자 철심이 얼마만큼 강한 자석으로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역시
전기 발생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자석을 자르는 시간, 즉 전기자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계자철심의 자석을 많이 자르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역시 전기 발생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에 장착되는 발전기들은 회전 속도가 엔진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전기자가 회전하기 때문에 엔진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출력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발전기는 한 가지로만이 제어를 하는데, 즉 계자 코일에 들어가는 전류의 세기를 이용을 한다. 자, 계자 코일에 들어가는 전류의 세기를 제어하는 것은 즉 무엇을 제어할까요? 그렇죠. 자석의 세기를 제어를 해서 자동차에서는 출력을 제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직류 발전기도 이렇게 전압, 전류, 컷아웃 릴레이 3개의 유닛을 두는데, 특히 전압과 전류는 전기자 직류 발전기에서 꼭 필요한 조종기가 됩니다. 이 컷아웃 릴레이는 발전기의 회전이 멈추었을 때 배터리로부터 전류가 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즉 발전기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계자 코일에는 전원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됨으로써 코일의 발열에 의한 코일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로부터, 즉 발전기가 정지되었을 때 배터리로부터 역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컷아웃 릴레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에는 전압 조종기, 전류 조종기 및 컷아웃 릴레이가 꼭 필요하다. 또한 초기의 전기 발생을 잔류자기로 하는 자려자식 발전기가 직류 발전기이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특징은 초기에 잔류자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 발생이 적으며 저속에서 충전 성능이 떨어지며, 또한 무게가 무거워서 효율성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에서는 직류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류 발전기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즉 교류 발전기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자석이 고정되어 있는 직류 발전기와 반대의 구조를 띠게 됩니다. 회전하는 부분이 로터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이게 자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자석이 되는 부분은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코일, 즉 전기가 발생이 되는 부분, 스테이터 코일은 고정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교류 발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류 발전기는 또한 정류를 하는 정류작용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다이오드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 다이오드에 의해서 정류작용을 함으로써 발전기 자체의 크기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브러쉬에 의한 정류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특징을 살펴보면 저속에서의 충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류자가 없어 회전 속도 한계가 높다. 앞에서 직류 발전기는 전기자에서 발생이 된 전기를 정류자 브러쉬를 통해서 직류 전기로 이렇게 정류를 시켰죠. 그러나 이 교류 발전기는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정류를 하기 때문에 정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 로터 코일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슬립링과 브러쉬만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교류 발전기에서의 브러쉬 수명은
직류 발전기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되겠죠. 그래서 로터 코일에 전원을 공급하는 곳은 슬립링과 브러쉬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회전 속도의 한계가 높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다이오드로 정류를 하기 때문에 전기적 용량을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에 비해서 발생되는 전류량이 크게 됩니다. 또한 소형 경량이며 브러쉬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전압 조정기만 필요하다. 자, 앞에서 직류 발전기는 전압 조정기와 전류 조정기가 필요했었죠. 그러나 교류 발전기에서는 전압 조정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전류 작용은 어느 것이 하느냐? 실리콘 다이오드가 정류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전류를 제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류 조정기를 따로 설치를 하질 않습니다. 그다음 발전기 자체에 극성을 주지 않는다. 자, 이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기 역시 교류 전기죠. 이 교류 전기가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류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발전기 자체에는 극성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직류 발전기에서는 전기자에서 발생이 된 전기가 브러쉬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극성을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되지만 교류 발전기에서는 자체 내에 극성을 주지 않아도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각 구성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시면 스테이터 코일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터 코일은 교류 발전기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정이 되는 부분이죠. 고정이 돼서 로터가 자석이 돼서 회전할 때에 그 자석을 자르게 되면 스테이터 코일에는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직류 발전기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전기자에 해당이 됩니다.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와 같다. 자, 이 스테이터 코일은 하나의 코일을 사용하게 되면 코일 하나에서 나오는 전기량이 작기 때문에, 즉 단선을 사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전기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개의 코일을 사용하는 삼상 권선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발생량을 많게 하게 되겠죠. 자, 삼상 그러면 3개의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종류에는 Y결선 방법과 델타 결선, 즉 삼각결선입니다. Y결선은 다른 말로 스타 결선이라고 하는데,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코일이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Y결선, 또한 스타, 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스타 결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Y결선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각 코일의 한쪽을 가운데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이거를 중성점이라고 합니다. 이 중성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Y결선의 특징은 선간 전류가, 자,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전류가, 그 다음에 선간 전류가 상 전류의 요게 하나하나를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 전류의 루트 3배가 많이 발생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Y 결선이 됩니다. 상전류가 아니라 상전압이 되겠죠. 상전압. 따라서 Y결선은 전압을 많이 사용하기 위한 이러한 형식에서는 Y결선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결선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델타는 그리스어의 이렇게 이 모양이죠. 따라서
삼각결선 혹은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중성점이 없습니다. 각 선들을 전부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델타 결선은 상전류가 성간 전류보다 루트 3배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를 많이 발생시키기 위한 형식을 사용한다면은 스테이터 코일을 델타 결선 혹은 삼각 결선으로 결선을 한 것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스테이터 코일은 3상 결선을 쓰며 종류에는 Y 결선과 델타 결선이 있다. Y 결선은 전압을 루트 3배 많이 나오게 한다. 델타 결선은 전류를 루트 3배 많이 나오게 한다. 다시 한번 상기시킵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이 되는 부분, 로우터입니다. 자, 로우터의 내부에는 로우터 코일이 감겨져 있고, 그다음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좌우로 구분이 되어 있는 철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를 통해서 슬립링을 통해서 로터 코일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슬립링 브러쉬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이 철심은 N극, S극으로 이렇게 자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N극, S극으로 자장이 이렇게 서로 자개가 형성이 돼서 회전하게 되면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방금 배운 스테이터 코일이 이 자장을 자름으로써 스테이터 코일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로터 코일에는 바깥의 철심에 자장이 되며 그다음에 브러쉬는 단순히 로터 코일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만 하며 슬립링을 통해서 로터 코일에 전기를 공급한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